달서구는 21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노인복지회관은 25일 노인복지회관 야외마당에서 제12주년 달성군 실버 페스티벌 줍깅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가 25일 상인 내거리 일대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설계공모운영위원회는 두류정수장을 둘러보고 국제설계 공모 지침 마련과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은 연극 흑백다방을 봉산문화회관 스페이스라운에서 개최합니다. 웃는 얼굴 아트센터는 11월 5일까지 잭슨 심 개인전을 웃는 얼굴 아트센터 달서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2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21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잘 실현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유럽에서 시작돼 현재는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6월 10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으며 앞으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생활환경, 행정영역 등 아동친화 7개 영역 29개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달서구는 올해부터 놀이터 같은 도시, 친구 같은 달서구라는 비전을 가지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수립된 4개년 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전용 공간인 달서 아이 꿈센터 건립, 청소년 복합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대구 달서 별빛 과학관 건립,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아동의 활발한 체험적 놀이 활동 지원, 아동의 과학체험 및 창의성 개발, 아동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달성군 노인복지회관은 25일 노인복지회관 야외마당에서 제12주년 달성군 실버 페스티벌 줍깅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여러 주제로 다채롭게 펼쳐졌던 실버 페스티벌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줍깅 챌린지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줍깅이란 우리말 줍다와 달리기의 영어 단어 조깅의 합성어로 봉사활동으로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뜻하는 신조어로 건강도 챙기고 환경 문제도 해결하자는 비대면 친환경 활동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문호 달성 군수는 인사말에서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실버 페스티벌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달성군은 앞으로도 주변 이용시설을 많이 늘려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줍깅 챌린지를 통해 깨끗한 달성, 아름다운 달성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시는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김문옥 군수의 징소리를 시작으로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송해공원까지 약 1.5km를 함께 걸으며 담소도 나누고 쓰레기도 주우면서 환경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는 25일 상인 내거리 일대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매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내거리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달서구지회 회원들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 생활공간 모니터단, 다음봉사단, 늘사랑봉사단, 나도란봉사단, 차량봉사단 등 지역단체 회원들도 함께 참여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윤건근 달서구의회 의장이 현장을 찾아 회원들을 격려하고 함께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교통안전 전단지를 배포하며 교통질서 확립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특히 대구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함에 따라 제한속도 준수와 차량 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졸음운전, 난폭운전 금지 등 안전운행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설계공모운영위원회는 두류 정수장을 둘러보고 국제설계공모 지침 마련과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대구시의 신청사 예정지로 선정된 두류 정수장을 둘러본 설계공모위원들은 내부 통제구역은 물론 주변 도로와 주변 지역 일대를 돌아보고 신청사 설계공모 지침에 반영해야 할 건축, 도시계획, 교통, 조경 등 제반 사항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설계공모운영위원회는 이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분야별 사항에 대해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설계공모 지침에 반영하고 앞으로 진행될 회의를 통해 설계공모 지침서 작성 등 국제 설계공모 과정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0월 초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대구시는 중앙투자심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히고 내년 2월까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이후 국제설계공모와 건축설계를 거쳐 2024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순조롭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은 연극 흑백다방을 10월 29일 오후 7시 30분, 10월 30일 오후 3시에 봉산문화회관 스페이스 라운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연으로 부산 남포동에서 다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심리상담을 해주는 중년 신사에게 잊고 있던 과거의 사람이 찾아오면서 일어나는 심리극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이며 믿음과 용서에 대한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 흥미롭게 파헤치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오랜 시간 연기 인생을 걸어온 명품 배우 김명곤이 다방 주인 역으로 강렬한 인상과 밀도 있는 연기를 선사하고 흑백다방 초연부터 각종 연기상을 거머쥔 믿고 보는 배우 윤상호가 손님 역으로 열연해 극의 몰입을 극대화시킬 예정입니다. 2인극 특유의 뜨거운 에너지와 집중력을 지탱하는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 섬세하고 절제된 차현석 작가의 연출이 어우러진 탁월한 작품이라 영화감독 봉준호가 극찬한 연극 흑백다방을 보며 깊어가는 10월 즐거운 문화생활의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관람료는 전석 2만원이며 만 12세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매는 봉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는 11월 5일까지 잭슨신 개인전을 웃는얼굴아트센터 달서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전시는 대중매체 속 캐릭터와 사회 풍자적 메시지를 자신만의 독특한 팝아트 기법으로 표현해 대중들의 주목을 이끌어내고 있는 작가 잭슨신과 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기 위한 전시입니다. 이번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잭슨신 개인전은 그의 연대별 작품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나의 이름이 모두의 입술에 맴돌게 될 거야 라는 뜻의 전시 제목처럼 잭슨신만의 독자적 하풍으로 오늘날까지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된 배경을 연대별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2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월성 이동의 내 손안에 희망 등불 사업 소식입니다. 월성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4일부터 한 달여 동안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135세대에 전등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무선 리모컨 LED 전등을 설치하고 세대 내 청소 봉사도 함께 했습니다. 이 사업은 월성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금과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보조금으로 지역 주민의 욕구와 지역 문제를 반영해 마을 복지 계획의 실천 과제로 추진됐습니다. 협의체 최안집 위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생활 중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고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의 올해 3회째 달서인문주간 운영 이야기입니다. 이번 행사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운영됩니다. 일상회복을 꿈꾸며 치유와 위로의 인문학이라는 슬로건으로 구민들의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문학 강연으로 구성해 운영합니다. 첫째 날 25일은 작가 정여울 씨의 인문학 특강 내가 사랑한 유럽이 진행되고 26일은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 씨의 힐링 파워 클래식, 27일엔 점심시간 공원에 산책 나온 주민들을 위한 테너 오영민 씨와 소프라노 이지혜 씨의 뜻밖의 오페라 선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일은 미술평론가 박영택 씨의 랜선 미술관 투어로 작품과 미술관에 관한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여행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29일에는 테너 김완준 씨의 우리 가곡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몰랐던 숨은 이야기를 통해 한국 가곡을 새롭게 만나보는 시간으로 한 주간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인문주간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구민은 누구나 달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제3회 달서구 문화원 UCC 공모전 수상작 이야기입니다. 이번 UCC 공모전은 영상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전하고 다양한 생각에 공감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했습니다. 먼저 대상은 초중고등부의 김규리 외 한 명의 동네 한바퀴, 그리고 대학 일반부는 이재환 씨의 우리집 새 식구, 새 식구가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금상과 은상, 동상 등 모두 12개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인 김정학 대구교육박물관장은 심사는 메시지의 명확성과 진실성, 최소한의 미디어 문법, 독창성 등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선입견 없는 평가를 했다며 초, 중, 고등부는 순수한 접근으로 시작했지만
구성과 제작의 스킬은 부족한 점을 많이 드러냈고 대학 일반부는 메시지를 무리하게 강요하는 부분이 드러나 보여 시상작에서 배제한 경우가 여러 점 있었으며 시상작으로 뽑은 작품은 당장의 멋진 작품이라기보다 비전이 담겨있는 작품으로 UCC를 통해 더 나은 자기 창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돈독하게 해줄 것 같은 작품에 점수를 줬다고 평했습니다. 이번 입상작은 달서구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천예술 창작공간의 입주작가 결과 보고전 소식입니다. 달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달천예술 창작공간에서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제1기 입주작가 결과 보고전을 개최합니다. 재단은 이번 전시를 통해 평범한 일상과 현실을 작가들의 예술적 언어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시각을 도출해 관람객에게 신선한 영감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프리뷰전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총 3회의 2인전으로 진행된 릴레이전을 개최했으며 9월에는 2021 달성 대구 현대미술제 특별 전시에도 참여해 관객들에게 이색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실험적 과정의 마무리를 담아낼 결과 보고전에서는 달천예술 창작공간의 시기적 변화에 맞춰 반영된 작가의 작품 세계를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달천예술창작공간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휴일 운영 이야기입니다. 달성군은 가을철 농번기를 맞이해 11월 28일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휴일 운영을 옥포를 비롯해 하빈, 현풍, 3개소에서 동시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휴일 운영은 벼 수확, 보리, 마늘, 양파 파종 등으로 인해 임대 수요가 집중되는 가을 농번기 맞춤형 서비스로 바쁜 농번기 일정 속에서 농업인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립도서관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브이로그 제작 이야기입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은 국립대구과학관과 협력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오후 7시 유튜브 브이로그 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대면 콘텐츠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기록하고자 하는 요구를 반영해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총 4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나만의 영상 제작하기, 앱으로 영상 편집,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 OBS 사용법과 직접 생방송으로 방송해 보면서 실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지역민은 달성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송현초등학교의 진로문화 예술체험 소식입니다. 학교는 미술, 뮤지컬, 댄스, 네일아트, 미술체험의 5개 영역을 전문 예술인과 함께 체험해 봄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선향 교장은 학생들이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분야의 내용을 진로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자신의 꿈과 장래 희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송현초등학교는 그동안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송현숲 놀이문화공간, 송현 친구들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송현 행복버스킹 등 다양한 교내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노력해 왔으며 진로 문화예술 체험을 실시해 2021 학년도 교육 목표인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송년학교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주와 위패 그리고 지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주, 위패, 지방은 모두 신을 상징하는 신체, 곧 신위로 특히 향교, 서원, 종택 같은 유교 문화유적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입니다. 원시 종교, 현대 종교를 막론하고 인간이 신에게 무언가를 기원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사를 올릴 때는 반드시 신을 대신하는 신체가 필요했는데 유교 문화에서는 이러한 신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주, 위패, 지방이며 이를 통틀어 표현할 때는 신위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주는 신위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그 사람의 후손집 사당 혹은 감실에 모셔져 있으며 상하로 길쭉한 직육면체로 앞쪽 몸체, 뒤쪽 몸체, 받침대, 세 토막이 조립된 형태입니다. 신주의 특징은 앞쪽 몸체 전면 바탕에 흰색 칠이 되어 있다는 것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신호 왼쪽에 제사 모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한 방제가 표기되어 있으며 양쪽 측면에는 규라는 작은 구멍이 2개 있는데 혼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신주를 볼 수 있는 곳은 현풍목골 환원당 종택, 소래 현풍곽시 종택, 구지 경충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위패는 순균관이나 향교의 문묘 또는 서원이나 사후에 모신 신위로 형태는 신주와 비슷하지만 몸체에 해당하는 상하로 길쭉한 직육면체 나무 한 토막과 받침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패는 신주와는 달리 한 사람의 위패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 퇴계선생 위패는 도산서원을 비롯한 전국 30곳이 넘는 서원과 234개 향교에 모두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위패를 볼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도동서원, 이양서원, 예연서원, 낙동서원, 육신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주를 대신해 종이에 쓴 지방은 현대인들이 기일 제사나 명절 차례를 지낼 때 대부분 종이로 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은 신주를 대신하는 것이다 보니 모양이 신주랑 비슷하며 그 가운데 세로로 신호를 적는데 신주와는 달리 방제가 없습니다. 신호의 마지막 2글자도 신주는 신주로 끝나지만 지방은 신위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신주, 위패, 지방이 혼란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신주, 위패, 지방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면 그냥 신위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신위는 여러 유형의 신체를 한데 묶어 부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0월 2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 이곡 이동은 18일 이곡 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초록으로 만드는 행복 반려식물 돌봐요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저소득 만성질환자들이 반려식물을 돌보면서 우울감 해소는 물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주민 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입니다. 이곡 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각 가정에 방문 전달하면서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예쁜 이름도 지어보고 안부 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려식물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곡 이동장은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자연보호협의회가 10월 29일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어 회원들이 앞장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이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달성군 9개 읍면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일회용품 사용 현황과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법 등이 인쇄된 팸플릿과 홍보 물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달성 군수는 다음 세대가 누릴 환경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지난 20일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8명을 선발해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자녀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은 의용소방대의 자긍심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으며 장학생 선발 기준은 대구 강서소방서의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했습니다. 김성호 서장은 각종 화재 예방 및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장학금 지급이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녀들의 학업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119 종합상황실 상황요원을 대상으로 자살 신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자살 사망자 수는 총 13,195명이고 대구는 629명으로 하루 평균 1.7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자살률 25.7명 대비 대구가 26.1명으로 0.4명이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올해 9월까지 자살 관련 119 신고는 총 129건으로 지난해 9월 대비 26건 증가했습니다. 이번 특별교육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가는 사회적 분위기와 최근 3년간 자살 관련 신고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11월을 앞두고 자살 신고 최초 접수자인 119 상황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석직 대구소방안전본부 119 종합상황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119 상황요원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신고자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시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